안녕하십니까, 윤호TV입니다. 자, 오늘은 일 못하는 사람 나가라. 내보내도 된다. 판례가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판례여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최신 판례죠. 가장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간 뜨끔하시겠네. 김경수 대표님 정확하게 보고 계십시오. 감독님 네. 지금 싸러 가시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위반 안 되게 이제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원래는 이제 해고라는 건 크게 세 가지였어요. 뭐 통상해고, 그다음에 정리해고, 그다음에 징계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보면은 그렇죠. 저성과에 따른 해고는 보통 통상해고라고 분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전의 판례들은 통상해고, 저성과에 따른 해고는 인정을 거의 안 하는 추세였는데 이례적으로 이번 대법원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냥 인정한 게 아니라 요건들이 좀 많이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춘다면은 저성과에 따른 해고도 정당하다 이렇게 해서 주목을 좀 끌었죠.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자들이 한 두 분 계신데 굴지의 대기업에 근무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종합 인사평가 같은 거를 실시하죠, 회사에서. 그렇죠. 뭐 예를 들어 4,000명이면은 근로자가 4,000등 또는 3,999등 뭐 이런 식으로 거진 최하위 등급을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렇게 성과가 미흡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직무 경고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면은 안 됩니다. 조금 더 뭐 분발하세요. 라는 차원에서 직무 경고를 수차례 했었고요. 이렇게 직무 경고를 받은 분들이 직무 재배치 그리고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요. 네. 그래서 A라는 직무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네. 직무 교육을 했는데 그리고 직무 재배치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직무를 맡게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은 비직무를 맡았는데도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 수행할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하다. 그리고 네. 개선 능력, 개선 의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좀 없다. 뭐 이렇게 좀 했던 사실관계인데 네. 뭐 근로자들은 그랬어요. 아니 이게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문제가 심각한 거냐. 회사에 경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손해를 끼쳤냐. 뭐 이렇게 받아쳤던 거예요. 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조금 못한다고 해서 이거 회사에 큰 지장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네. 사이에 근로계약을 파기할 정도 되지 않지 않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럼 건데. 이제 또 감독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네요. 대법원에서 기준을 일단은 그러면 인사평가 말씀하신 대로 네네. 변호사님이 인사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을 공개했냐 했을 때 공개를 했어요, 회사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까지 했어요, 근로자들한테. 평가 방식이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하면 이 회사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했어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니 최하위 등급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상대평가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인사평가자가 해당 근로자의 자질 등을 감안해서 C, D 등급, 하위 등급은 안 줘도 되는 그런 재량을 부여했던 거예요, 회사에서.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개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 더 잘하겠지라고 판단을 해서 최하위까지는 안 주고 B 정도만 줘도 네.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했으면 네. C, D, E 이런 등급을 받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나아갔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사평가를 할 때 뭐 다면평가 아니면은 뭐 한 명이 그냥 평가하는 방식, 뭐 피드백 평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여기 회사에서는 한 명이 판단한 게 아니라 여러 명, 세 명, 뭐 네 명 이렇게 복수의 사람들이 인사평가를 했다라고. 심사위원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3명 이상의 인사평가자가 평가를 네. 했다는 점. 네네. 그래서 인사평가 결과가 공정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고 자의적이지 않다라고 대법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들이 충족이 됐으니 뭐 근로자들이 주장한 대로 인사평가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네.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수년 동안 이제 인사평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근로자들은 그랬어요. 이런 교육 받는 거 사실 나 내보내려고 퇴출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근로자들 주장은 그거예요. 창업 교육을 했다. 그 말은 나 나가라고 나가서 통닭 튀기고 창업하라고 교육시킨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 공백기 조금 그 며칠 그때만 그냥 창업 교육을 했던 거고 전반적으로는 직무 재배치라든지 직무에 대한 교육을 했었다. 그쵸. 이렇게 대법원이 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해고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아니 내가
계속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내가 회사에 뭐 피해를 주거나 경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한 것도 아니지 않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최하위 수준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저조했다. 이걸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직무 경고를 거의 매해 받았고 3차례 4차례 이상의 직무 경고를 받았다라는 점. 직무 재배치 이후에도 또 평가를 했어요. 다면 평가를. 근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특정 업무 A라는 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이걸 떠나서 B라는 업무로 직무가 재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새롭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잖아요.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뭐 또 계획,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계획서를 받았는데 그런 것도 제출도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애초에. 이렇게 대법원이 봐서 네. 이 해고는 이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했다.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걸 돌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회사들은 이제 저성과자들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좀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뭐 기준들을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성과자에 대해서도 해고가 가능한 시점이 온 거 아닌가. 유연한 해고, 유연한 근로시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약간 섞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유독 더 이렇게 저희를 안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정리하자면은 종합평가라든지 근로자분들에게 그 절차적 정당성을 다 보장해주고, 근로자분들이 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거나 권리를 다 보장해주고,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도 심사위원이 한둘이 아니라 여러 명의 평가에서 객관성까지 그렇죠. 보장되고, 요건이 조금 구체적으로 구비가 되어야지 맞습니다. 구비가 되고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더 개선하려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근로자들도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 자체가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어쩔 수 없이 뭐 C, D 이렇게 등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노력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좀 자기의 직무에 대한 개발 욕구,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